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반등이 만들어졌지만 3거래 연속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헷갈리게 만들었죠. 지금 당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2%에 가까운 주가 반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는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론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자, 불안하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어떠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것인지,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왜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흘려보지 마시고, 자, 미리 알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장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장전에 이런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또 일정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이 있었죠. 자, 이 안에서 재료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제하고 또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슈 먼저 여러분께 살펴드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발표에 대해 있어서 긍정적인 또 결과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 3분기 매출에 있어서 94%, 그리고 순이익에 있어서 106%의 상승이 있었다. 실적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해서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있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목표 주가 또다시 있었는데 여전히 190달러에 이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15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40달러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규모의 기존 인프라를 가속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 리더를 가지고 있고, 리더고, 자, 클라우드, 기업, 스타트업, 주권 등에서 강력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메가캡으로서, 자, 기존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32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는 50% 이상의 EPS 성장률의 0.6배 수준에 불과하다. 자, 반면에 다른 메가캡 동료들 같은 경우는 2.2배 거래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매출에 따른 부분과 자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까지 파악을 했을 때 190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반도체 섹터, 향후에 AI 산업에 있어서도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서 HBM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또 HBM4에 대한 이 부분을 삼성과 SK 둘 중 하나에다가 요청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HBM 3E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HBM 4부터는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HBM 관련해서 이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돈의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전에도 엄청난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가 이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재료가 뭐였습니까? 하락의 이유가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이슈를 터뜨리면서 하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들. HBM 관련해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올라가고 이때는 내려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물 시장과 그리고 이 파생 상품 선물 시장의 이 구조에 따른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52% 이상의 비중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현물 시장을 활용을 해서 선물 시장에서 수익 보기 위한 파생 상품에서 수익 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은 결국에 선물 시장을 수익 보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때 고점을 찍었던 이 시점과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의 일정이 정확하게 이 옵션 만기일과 일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7월 11일 그리고 11월 14일 고점과 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에 맞춰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이 일정에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을 때는 이 콜옵션으로 이 베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구간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풋옵션으로의 전환 그리고 나서 11월 14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콜옵션으로 이 변경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옵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풋옵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주가 하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 간에 88,8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여러분들. 49,900원의 이 매수가로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윗구간에서 언제든 간에 49,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번에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 추가적으로 상승과 하락하를 이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12월 10일이죠, 여러분들. 12월 12일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맞춰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재개 이러한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자, 3월 달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다시 한번 공매도로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 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또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대응만 정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우리가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원회를 또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전에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자, 이때 첫 번째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이 일정입니다. 2017년도였죠. 1월 말에 자사주 매입 9조 원대의 이 소각 이슈가 있었을 때 이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이 바닥권을 잡고 엄청난 주가 반등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다
이건 아니지만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바닥권을 잡는 이러한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하락이 제한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아침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자, 갭상승 출발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갭상승 후에 하락합니다. 왜냐? 이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제가 아까 옵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시키고 나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어제자에서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시면 오늘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외인 드디어 결정을 했고, 자, 이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HBM4 관련해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2%에 가까운 반등이 나타났죠. 자, 물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급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 시점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다,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전에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갭상승 출발 이후에 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때도 엄청난 주가락이 만들어졌다가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자, 갭상승 출발 이후에 눌림을 보여주고 나서 급등하는 움직임, 그리고 또다시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가 눌림을 적어 반등,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견뎌야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을 또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 자,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 불안감에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 지금 빠르게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여러분 입장에서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텔레그램 방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시점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자, 매도 타점,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여기 초대부터 해드릴 거예요. 1200분 넘게 입장에 계시고요. 자, 현재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 아직까지 또 입장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입장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주주님인지는 제가 알아야 초대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겨주셔야 여기 초대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또 남겨주신 분들께는 문자로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입장이 조금은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에서 제가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외인들의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고요. 장 시작 시간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UBS 증권, 모건 스탠리,
자, JP모건, 신한투자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또 물량이 들어왔는데, 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체크할 신호가 있었죠. 자, 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기울기가 다시 또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물론 연속적인 이 흐름이 나타나야지 더욱더 중요하겠지만, 자, 신용 잔고에 대한 이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자,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지금부터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매일같이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두 종목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종목군들 중에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라고 나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부터건 그리고 한미글로벌, 자,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0.7% 출발해서 28%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28%다 먹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시초가 접근해서 최소한 5에서 10% 우리가 수익을 바라보자,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삼부토건도 자 8% 출발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면 두 종목 통해서 최소한 10에서 20%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간만 여러분들께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00%에서 400%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체할 시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이런 수익까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삼성전자 함께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목 한 가지, 매집주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